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9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간밤 더 불거졌습니다. 미국 증시가 1% 내외로 하락했고 유럽 증시는 0.5% 미만의 하락폭을 기록했는데요. 국제유가는 급등세 이어갑니다. 간밤에는 8.8%나 오르면서 49달러 선에 훌쩍 올라와 있습니다. 올해 미국의 산유량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었죠. 매도 먼저 맞는 것이 낫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괴로운 일이더라도 이왕 겪어야 할 일이라면 먼저 겪는 것이 낫다라는 뜻인데요.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감 때문에 9월에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만일 9월에 미국이 긴축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된다면 신흥국의 자금 이탈은 좀 더 연장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긴축 카드를 꺼내 들었을 때 그 재료는 소멸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한국 증시에서 추가적으로 자금 회수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또 원화 약세 효과가 4분기 실적에 영향을 주게 되면서 대형 수출 기업들에도 4분기 실적과 또 매수에 대한 관심들 좀 이어나가야 된다라는 전략들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월간 기준 6월에 우리 증시에서 매도로 돌아선 이후에 7월과 8월 합쳐서 5조 9천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자, 9월 주식시장 개장한 지 1시간 지났습니다. 박상정 캐스터와 함께 살펴보시죠. 네, 9월 들어서 국내 증시에 조용한 출발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10시 구간대에 아무래도 9월 첫 번째 거래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지표가 나옵니다. 국내에서도 이 8월에 무역 수지가 나왔었는데요. 조금 전 10시 구간대에 중국 쪽에서 이 제조업, 비제조업 PMI가 나왔습니다. 딱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는데요. 향후에 특히나 10시 구간, 이 중국과 관련된 영향력이 상당히 커지는 이 시간대 좀 더 주의 깊게 보셔야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 분위기부터 체크하겠습니다. 어제 막판에 이 역전 드라마가 나왔죠. 막판에 외국인 수급이 상당히 좀 호전되면서 약간이기는 하지만 플러스 불을 밝혔는데요. 5거래일 연속 상승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6거래일 만에 약간의 조정세 나타나고 있는데요. 1930선대 부근에서의 흐름입니다. 현재는 0.5% 정도 오릅니다. 1931선, 1930선대 초반이고요. 오늘장 변동성도 상당히 좀 제한되고 있는데요. 분봉 보실까요? 오늘장에서의 분봉 상황, 일단은 전일 종가 쪽 보시면은요. 전일 장중의 흐름을 보셨던 부분은 왜 이게 빨간불이 들어왔는지 다소 좀 의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막판에 외국인이 매도폭을 많이 줄이면서 어제 종가가 1941포인트 정도에서 형성이 됐었는데 오늘은 약간은 좀 밀려나면서 출발이 됐죠. 하지만 대체로 이 1930선대는 어느 정도 좀 유지가 되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오늘은 기관이 팝니다. 아무래도 지난달 말에 기관은 윈도우 드레싱성 물량을 상당히 좀 강하게 유입을 시켰는데요. 이 한 달이 바뀌었습니다. 달력을 한 장 넘기고 나서 기관의 스탠스도 약간의 좀 변화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개장한 지 1시간 넘었는데요. 기관의 물량이 1,000억 원이 넘어갑니다. 강한 매도가 집계되고 있고요. 반면에 외국인 쪽에서 19거래일 만에 현재 매수 집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량이 200억 원 미만으로 언제 바뀔지 모르는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가운데 개인은 이 8월에 이어서 9월 달에도 계속해서 매수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데요. 현재는 800억 원 정도의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동향 보겠습니다. 오늘도 업종별 희비는 굉장히 강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하락 업종이 조금 더 많은데요. 가장 크게 밀려나는 쪽은 섬유의복입니다. 2.61%의 하락 흐름. 최근에 가장 변동성이 큰 업종이 이 섬유의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일모직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데요. 잠시 후 제일모직의 주가 흐름도 보겠습니다. 운송장비 쪽 오늘 자동차주 쉬어갑니다. 반면에 조선주들은 여전히 좀 강하거든요. 조선주의 강세 흐름을 자동차주의 부진이 상쇄시키면서 현재 업종지수는 마이너스권입니다. 철강금속, 운수창고, 증권도 1% 안팎의 약세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는 업종도 있습니다. 종이목재 쪽 흐름 양호하고요. 이런 가운데 화학 쪽도 좋습니다. 의류정밀이 0.75%, 종이목재도 비슷한 탄력 보여주고 있고요. 종이목재 외에도 화학이나 비금속 광물, 통신 등이 아주 소폭의 제한적인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오늘장 부진합니다. 어제 막판에 힘을 쓰면서 상승으로 전환되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았었는데요. 오늘은 반면에 차익 매도 물량이 나타나면서 현재는 대체로 파란 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장중에 상승 전환 나오네요. 어제도 막판에 상승으로 전환됐던 삼성전자, 오늘장에도 빨간불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110만 원권 회복 시도 나타나고 있고요. 물론 상당히 미미한 수준의 상승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른 종목 대비로 선전한다는 점이 뚜렷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쭉 보시면 SK하이닉스 오늘 한 3% 정도 조정받으면서 IT 내에서도 좀 차별화가 뚜렷하게 나오고 있고요. 그 밖에도 현대차 3인방 보겠습니다. 현대차 1.68%, 그리고 현대모비스도 비슷한 낙폭 보여주고 있고요. 기아차도 오늘 1% 정도의 약세입니다. 어제장에서 강했었는데요. 오늘은 다소 좀 되돌림의 과정입니다. 시가총액 탑10 가운데 오늘 아마 기사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 제일모직일 겁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통합법인이 오늘 나왔습니다. 이 통합법인이 나오고 나서 오늘이 그 첫 번째 거래일인데요. 지금 우선은 일정부터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장에서 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통합법인 출범 첫날이고요. 오는 4일에는 합병법인 등기가 있습니다. 14일에 신주 교부하고요. 15일에는 이 신주가 상장돼서 지금 물량이 조금 더 늘어난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현재 제일모직의 주가 흐름은 4% 정도 조정받는데요. 오늘 좀 많이 밀린다 싶으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간의 흐름을 보시면은 오늘의 조정은 좀 약소한 수준입니다. 앞서서 5거래를 연속해서 급등했고요. 저점이 13만 4천 원 정도, 그리고 어제 고점이 17만 원대 후반인데요. 단 5거래일 만에 30% 넘게 시세가 폭발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장 3%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거죠. 이어서 유가증권시장 키워드 보겠습니다. 국제 유가인데요. 스튜디오에서 들으신 것처럼 현재 WTI는 배럴당 50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미국 쪽에서 산유량이 크게 줄었다라는 소식, 이 부분으로 인해서 국제 유가가 급반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대표적인 수혜주인 화학과 조선주들이 오늘장 나란히 웃고 있습니다. 지금 쭉 보시면은요, 어제도 조선주들 강했는데 시세가 연속적으로 포착됩니다. 현대미포조선이 가장 강하고요. 현재 3% 가깝게 오르고 있습니다. 쭉 보시면 화학주들도 대체로 1에서 2% 정도의 상승 흐름이 오늘장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현재는 좀 음봉이 조금 더 많은데요. 지금 현재 이 전자거래에서 거래되는 WTI가 약간은 좀 마이너스권에서 움직입니다. 그 부분 연동된다는 점도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삼성 SDI 오늘장 준비해봤습니다. 스튜디오에서 살펴보시죠. 오늘장 특징주 증권사 리포트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특징주 삼성 SDI입니다. 네, 삼성 SDI가 지난주 금요일에 삼성 정밀화학의 이 전지 소재 사업 부분을 187억 원에 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 삼성 SDI에 대해서 이번 양수가 중대형 전지 사업 분야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거다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인 리포트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리포트입니다. 첫 번째 리포트 KDB 대우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성장을 위한 준비 기간이라고 헤드라인 잡았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를 하고요. 목표 주가는 12만 3천 원으로 유지합니다. 투자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네, 안정적인 실적을 유지하고 있는 전자재료와 케미칼이라고 했고요. 하반기에 전지 사업의 성장이 관건이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럼 삼성 SDI의 실적 확인을 해보시죠. 네, 보시면 2분기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0.2로 확인이 되는데요. 전지 부분에서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전자재료 케미칼의 소재는 비교적 안정적인데요. 중대형 전지의 경우 고정비 증가에 따라 단기간 개선은 제한적이나 하반기로 갈수록 지속적인 성장을 예상했습니다. 특히 삼성 정밀화학 전지 소재 부분 인수를 통해서 이 중장기적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신증권의 리포트입니다. 배터리 소재 관련 인수는 이 원가 경쟁력 확보로 연결이라고 헤드라인 잡았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 13만 5천 원으로 유지합니다. 투자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네, 삼성 SDI가 삼성 정밀화학의 전자소재 사업을 양수한 것에 주목을 했고요. 장기적으로 배터리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이룰 거다 했습니다.
삼성 SDI는 삼성 정밀화학의 전자소재 R&D 설비 일체화, 또 삼성 정밀화학의 자회사인 STM 등을 총 187억 원에 양수하기로 결정했는데요. 공시 내용 함께 보시죠. 네, STM은 2차 전지용 양극화 물질을 생산해서 삼성 SDI에 공급하고 있는데요. 삼성 SDI가 삼성 정밀화학을 양수하는 동시에 또 삼성 BP화학 지분 29.2%를 삼성 정밀화학에 양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삼성 정밀화학이 영위하던 양극화 물질의 R&D 설비, 또 특허권, 인력, 그리고 STM 지분 58%를 9월 16일에 양수하게 되는데요. 삼성 SDI는 이번 사업 양수를 통해 배터리 소재 중 가장 중요한 양극화 물질을 내재하는 동시에 또 지난 5월에 마그나사의 전기차용 배터리 사업을 인수했기 때문에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부분의 수직 계열화를 구축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음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리포트도 역시 양수권에 대해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한국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시너지 효과와 투자 재원 확보라는 양수 겸장이라고 헤드라인 잡았고요. 투자 의견 매수 유지, 목표 주가 12만 원으로 유지합니다. 투자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네, 전지 소재 사업의 인수로 인해서 삼성 SDI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당분간 미미할 거다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9월 16일자로 삼성 SDI가 전지 소재 사업을 인수함에 따라 2분기부터 이러한 인수 효과가 재무제표에 일부 반영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소재 사업인 관계로 삼성 SDI의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없을 거라 전망을 했는데요. 다만 추가적인 인력 이관으로 인해 소폭 비용 상승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한편 내년부터 양극화 물질 사업의 배출액이 본격 증가할 경우에는 이 삼성 SDI의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될 거라 전망했습니다. 네, 그럼 지금 현재 삼성 SDI의 주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0.71% 떨어진 83,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특징주 손현정이었습니다. 네,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약간 조정 흐름이 나타났는데 오늘도 비슷합니다. 보합권 내에서 등락이고요. 하지만 변동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지수는 680선에서 자리 잡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입니다. 전거래일 대비했을 때 0.24% 상승입니다. 장중에 다시 상승으로 좀 돌아섰네요. 현재는 688.74포인트 구간 돌아서고 있고요. 이어서 분봉으로 좀 어떤 흐름이 나타났는지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일 종가와 거의 비슷하게 출발을 해서 장 초반에 위쪽으로 가닥을 잡았네요. 9시 15분 구간에 690선을 잠시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상승폭을 반납하나 싶더니 시가 부근에서 다시금 위쪽으로 뻗어 올리는 흐름이 10시 구간대에 포착되고 있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지금 10시 구간 들어서면서 중국의 경제지표가 나왔는데 이 부분과 맞물리면서 또 지수의 향방을 좀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의 수급입니다.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도네요. 여기에서 좀 다소 앞서 보신 유가증권 시장 수급 차트보다는 좀 더 복잡합니다. 먼저 기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기관은 오늘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모두 다 매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물량 확대하고 있고요. 현재 기관 물량이 90억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오늘 좀 오락가락하죠. 매수 출발, 매도 전환, 그리고 10시 구간대 아무래도 중국의 경제지표 나온 이후인 것 같은데요. 매도폭이 서서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라면은 외국인의 매수 전환도 좀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 외국인 쪽에서는 20억 원의 제한적인 매도만을 나타내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는 131억 원 현재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적인 종목군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후 10시 30분 구간에 중국 상해종합지수 개장을 하고요. 이와 함께 10시 45분 구간에는 차이신의 이 PMI도 함께 나옵니다. 여시는 바야흐로 중국발 모멘텀을 좀 체크해 보셔야 될 텐데요. 이 밖에도 종목별로도 영향을 미치는 중국과 관련된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9월 말에는 중국 쪽에 중추절 있고요. 또 10월 초에는 국경절이 있습니다. 현재는 또 코리아 그랜드 세일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또 중국 쪽에서는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을 내놨는데 이 부분에 따른 수요의 기대감이 오늘 장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소비 관련주들 오늘 흐름 좋습니다. 특히나 육아용품주가 오늘 대장인데요.
보령 메디앙스 아가방 컴퍼니 제로투세븐 3총사죠. 이 가운데서도 제로투세븐이 오늘 가장 탄력 좋습니다. 23% 가까운 급등이고요. 보령 메디앙스 아가방 컴퍼니 10% 안팎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아기 기저귀 생산하는 업체들도 오늘 강합니다. 모나리자가 11% 정도의 상승 흐름, 그리고 깨끗한 나라도 오늘 약간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소고 관련주, 좋은 사람들, 쌍방울도 나란히 2에서 4% 정도의 상승 흐름입니다. 의류 쪽도 볼까요? MK트렌드 베이직하우스 3% 정도의 오름폭을 기록하고 있고, 윌비스와 락앤락도 이 아기와 관련된 이 의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4% 안팎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과 관련된 모멘텀은요, 이런 휴일, 중국의 연휴 관련된 요우컵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이슈도 있습니다. 이 9월이죠. 이제는 이달이라고 이야기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달에 진행될 전승절과 관련된 이런 정치적인 이슈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중국과 관련된 내용 좀 눈여겨보셔야 할 부분은요, 어제 오후였습니다.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한중 FTA 비준 동의안이 현재 상정돼 있는 모습이죠. 한중 FTA 조기 발효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수혜주 찾기가 분주합니다. 우선은 화장품 쪽 그리고 의류 쪽이 꼽히고 있고요. 콘텐츠 쪽도 수혜주입니다. 역시나 자동차 부품주들도 수혜주로 분류가 되고 있고, 반면에 중국산 저가 가전제품이 좀 들어올 경우에는 IT 쪽에서는 약간의 충격, 그리고 철강 쪽도 다소 좀 부진한 쪽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화학 같은 경우는 또 수혜주로, 수혜 업종으로 분류가 되니까요. 이 부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장품주들은 여러 가지 호재가 맞물리면서 오늘 일제히 강세입니다. 오늘 가장 강한 쪽은 대봉 LS네요. 11%대 상승이고요. 한국주철관 7%대, AVCNC, 산성 LNS도 흐름 좋습니다. 코스온도 3%대 오르고요. 쭉 보시면은 대체로 빨간불. 하지만 웬일인지 아모레퍼시픽은 오늘 이 상승 흐름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주 쪽에는 한 가지 뉴스가 더 있었는데요. 이 중국 쪽에서의 이 수입 화장품 퍼센티지를 계산해 봤을 때 프랑스에 이어서 우리나라 수입품이 2위를 기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입 금액으로 따졌을 때는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160% 이상 급증했다라는 소식까지 오늘 화장품주에는 재료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섬유의복 쪽 보겠습니다. 중국 쪽에서 저렴한 원료를 사들여서 우리나라에서 파는 의복 역시도 또 관세에 대한 혜택을 입으면서 이런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섬유의복 가운데서는 우성 INC 17%대 급등이고요. 데코애니도 7%대입니다. 나머지 종목군들도 3에서 5%대 상승. 태평양물산은 현재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데요. 개성공단주들도 역시나 한중 FTA 수혜주로 분류가 됩니다. 우성 INC는 증권사 레포트도 나왔는데요. 형제그룹의 실질적인 지주사다라는 부분 메리트 더해지면서 오늘 급등이고, 데코애니는 현재 중국 쪽과 함께 합작 회사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국 쪽에서의 사업에 대한 기대감 함께 나타나면서 오늘장에서 의류 관련주 가운데서도 가장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선물시장 넘어가겠습니다. 선물 9월물 지수 보시죠. 현재 상황 230선, 최근 들어서 230선에서 크게 멀어지지는 않습니다. 0.3%의 제한적인 하락이고요. 이 부분은 또 금방 플러스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현재 약간의 좀 조정 흐름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급 보실까요? 현재 선물 쪽에서의 지금 선물 물량 확인하겠습니다. 개인은 300계약 정도 매도 우위고요. 외국인 쪽 750계약 현재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매도로 대응했는데 선물 쪽에선 매수 유입, 현재 물량은 1200계약 가까이 집계되고 있습니다. 10시 구간대 시장 상황이었습니다.